자, 계속해서 당사자 소송의 판례를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당사자 소송의 카테고리를 크게 나누면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부분,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 또 지위 확인 소송, 뭐 이렇게 공법상 신분 지위 확인 소송 나오는데 이미 이 공법상 계약이나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앞에서 검토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법상 신분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구필수 행정법 2권 647페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판례는 공법상 신분 또는 지위, 의무 부존되는 확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 이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는데 공무원이 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요. 임용 결격 사유라는 건 범죄를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런 조항들이 다 있어요. 범죄를 형을 얻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여기 그 판례를 보면 그 밑에 보면 집행유예 만료일로부터 2년이 이미 경과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부터 만약에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생기면 범죄 사실이나 법에 정한 결격 사유가 생기면 이건 당연퇴직이 돼. 당연퇴직 사유, 결격 사유가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 소송을 공무원 지위 확인을 소송을 구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에 임용돼서 근무하다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당연퇴직이 된 경우 이 지위 확인을 하는 소송을 다투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관이 경과해서 2년이 경과해서 다정퇴직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투려면 이는 당사자 소송, 이건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 당사자 소송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판례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구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이게 두 개가 나와요.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조합, 여러 번 했죠. 재개발조합은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있는 이제 달동네 같은 데를 재개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재건축은 아파트고. 그래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는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 구하는 소송. 이거는 뭐라요? 이거는 갖다 당사자 소송이다. 그런데 이거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이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요거 비교해서 알아놔야 돼요. 이거는 몇 년도 판례인가? 판례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이 시험에 나면 그 판례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요거는 94년 판례예요. 앞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94년 판례예요. 94년 판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페이지가 민사소송으로 나오는 거 보면 민사소송이라고 나오는 게 652페이지예요. 652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652페이지인가? 그렇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도시 및 요거 비교해서 알아두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 요거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이다. 그러나 2000 몇 년도 판례냐면 652페이지 2009년도 판례. 2009년 판례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혹시 시험에 나오면 할까 봐. 비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도시 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그 단어를 잘 보세요.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 지위를 다투는 소송 또는 조합 임원 지위를 다투는 소송, 지위를 다투는 소송. 이거는 뭐에 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거예요. 민사소송.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둬야지. 시험에 이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재개발법 상 재개발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94년도 판례는 당사자 소송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원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나중에 틀리지 않아요. 다시 647페이지로 다시 와가지고 647페이지인가? 그치, 647페이지. 그렇지. 자, 3번. 공법상 권리관계 확인. 권리관계 확인은 당연히 뭐라고? 당연히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판례, 이 시험에 나는 건 이 판례를 가지고 나더라고. 그래서 그거 내가 써놨는데 판례 그 소송 명칭을 써놨는데 이렇게 나더라고. 연관 생계보조기금, 연관 생계보조기금 권리자 확인. 확인에 관한 소송. 이것은 뭐라고? 공법상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이다. 이게 뭐냐면 연관이 뭐예요? 위관. 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잘 모르겠는데 위관. 이것도 참. 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잘 위관은 소위, 중위, 대위 이걸 갖다 위관이라고 불러요. 위관. 군대에서 소위, 중위, 대위를 갖다 위관이라고 부르고 연관은 소령, 중령, 대령 이걸 갖다 이제 연관이라고 불러서 그래서 연관급 장교에 대한 생계보조기금 권리자 확인 소송. 생계보조기금이 나오는데 이걸 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권리자 확인 소송. 이것은 공법상 이게 군인 아니야, 군인이니까 공법상 권리에 관한 생계보조기금은 누가 주겠어요? 국방부에서 국가가 주겠죠. 그러니까 이 권리자 확인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연관은 소령, 중령, 대령이요. 소령, 중령, 대령 잘 먹고 사는데 여기도 보조기금을 주나 보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자,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 태극 무공 훈장
이게 왜 이렇게 빠지냐? 태국 무공 훈장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분이 수여받은 건 화랑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는데 화랑 무공 훈장보다는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받는 게 더 좋은 거래요. 태극인지 화랑인지 우리는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는 국가 유장전화세의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 필요한 품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위한 것이더라도 항고 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그 피고는 누가 된다? 국가 가로 열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피고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태극 무공 훈장, 이제 훈장이죠. 훈장을 수여받는 자임을 확인하는 소송. 이 태극 무공 훈장은 누가 줘요? 국가에서 주는 거냐?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국가에서 이게 훈장을 주니까 나라에 전투를 해갖고 뭐 하여튼 다치고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훈장을 가서 또 업적을 많이 쌓았겠죠. 적군도 뭐 이렇게 많이 없애고.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소원 국가와 그 이제 사인 간의 퇴직군인 간의 관계,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이다 그 말이에요. 자, 5번째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회사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이제 큰 이제 업자들 건축을 해서 여기다 도급을 줬는데 도급을 줬더니 이 건축회사의 직원들이 다가구주택을 주느냐고 노동자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노동자에 대한 건축회사에서 건축을 하다가 다치면은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되는데 그 보험료를 갖다 근로복지공단에 그 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야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나중에 지급을 해주겠죠. 여기 직원들한테 직원한테. 그런데 이걸 갑이 다가구 주택을 지면서 여기다 도급을 줬다고. 도급을 준 경우 이 직원들, 자기 회사 직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복지공단에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갑한테 내라고 건축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모르니까 그래갖고 1,100만 원이가 냈다고 그랬지. 1,100만 원을 냈는데 아니 또 500만 원을 또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도급을 줬을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산재보험료를 건축회사가 부담한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잘못 부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이제 저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지. 무슨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갑이 납부 의무가 없다는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부존재 확인 소송은 뭐라고?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된다. 이거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에 산재보험료를 내는 관계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 관계다. 원래 보험료 체납 업무는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한다고 그래요.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누구의 위탁을 받아서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여기서 징수를 하는데 이건 징수만 대행해 줄 뿐이지 이 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피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으로 피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건 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책을 무의미하게 읽는 것보다 이제 판례를 이렇게 검토해서 판례도 찾아보고 대법원 판례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해가 가는 건 놔두고 이해가 정말 안 가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저기 판례를 찾아보고 그러는 게 중요해요. 자, 방송 수신료 부과행위, 수신료 부과행위. 방송 수신료 KBS 방송 수신료는 법에 정해져 있어. 법에 1,700원인가 2,500원인가 이제 몰랐나 얼마인지 저기는 모르겠네. 1,700원인가 2,500원 가급별 있고 2,500원인가 그걸 내요. 방송 수신료 부과 행위는 이건 처분이지. 이건 처분이요. 이건 처분인데 이 방송 수신료를 여러분 집집마다 TV 없는 집 없잖아. 그래서 방송 수신료 2,500원씩 1,700원이 2,500원이라 지금 1,700원을 2,500원을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 KBS에서. 그래서 내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한전이 뭐예요? 한전이 방송 수신료 1,700원이 2,500원, 1,700원을 2,500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 아직도 1,700원이 나 지금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따라서 한전이 이걸 갖다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원래 방송 수신료를 위탁받아서 징수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KBS, 한국방송공사로 들어가요. KBS로 들어간다고. 자,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여기서 보조 참가인이 KBS고 한전이 피고네. 한전이 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방송 토식료 통합 징수 권한 부존재 확인의 소 이런 것은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신료 여기서 부과 행위는 처분이지만 방송 수신료 뭐라는 거예요? 수신료 징수 권한이 KBS에 있는지 한전에 있는지 한전은 대행만 해주고 KBS에 넘어가는 거예요. 징수 권한 부존재 권한 확인 소송 징수 권한 확인 소송 확인 소송은 부존재 확인 소송이죠. 징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다투려면은 그 KBS와 한전에 징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한전에서 징수 권한을 대행했는데 징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다투려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한다. 방송 수신료 부과 행위 자체는 처분이지만 수신료 징수 권한이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민사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고 알기도 어렵고 틀리기도 쉽고 그래요. 알기는 어렵고 틀리기는 쉽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당사자 소송인지 이걸 제목 써놓고 하자고. 당사자 소송인지 민사 소송인지 다투어진 경우 이거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 원칙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서 보면 당사자 소송은 공법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민사 소송은 사법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소송물이 처분이 공법 관계이면 당사자 소송, 사법 관계이면 민사 소송 그렇단 말이에요. 얻은 게 당사자 소송이고 얻은 게 민사 소송인가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잘 알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잘 알아둬야 된다. 제일 먼저 뭐야?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의 경우.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된 경우. 자, 첫 번째. 이건 뭐 2000 몇 년이야. 12년 지방직구급에 나왔지만 석탄 가격 안정 지원금 석탄 가격 안정 지원금 뭐예요? 지급 청구의 소. 석탄 가격 안정 지원금 지급 청구의소가 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냐?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석탄 거기 보면 법률에 보면 무슨 법이냐면 거기 법명칭이 안 나와 있네. 왜 안 나와 있어? 석탄산업법상 뭐라고 나오냐면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 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 광업의 안정과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서 석탄 산업 합리화를 위해서 그 법률에 석탄 가격 안정 지원금 지급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률에 규정이 되어 갖고 이것이 이제 석탄을 잘 안 쓰잖아요. 누가 연탄 이제 뭐 어려울 때나 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망해가니까 국가에서 그 지원금을 주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지원금을 주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 법에 지원금에 대한 그 지급에 파는 부분이 법률에 석탄산업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 그 말이에요. 국가가 지원하는 걸 규정해 놨기 때문에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 그 말이죠. 이해가죠? 그리고 뭐 석탄 가격 안정 지원금 법에 아예 석탄을 캐는 회사가 망할까봐 돈을 지원해주고 있거나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나 따라서 이거는 민사 관계가 아니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그다음 두 번째 지방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지방 공무원인데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지방 공무원은 소방 공무원의 뭐를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추가 근무 수당 지급. 이게 초과 근무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 뭐 시간으로 4시간까지 허용되나 그런데 아마 4만 원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지방 공무원 특히 지방 소방공무원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 공법상 법률관계 수당 규정에 의해서 여기 보면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 청구 소송은 이 공법에 공무원 수당 규정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고 공법상 근무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도시재개발조합은 조합의 청산금 지급 소송.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청산금 지급 소송은 거기 보면 이 사건소는 사업 시행자인 원고, 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조합의 청산금 부과 처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하는 것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은 아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도시재개발조합의 청산급 진급 청구소송 4번도 같은 말이에요. 4번도 보면 4번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청산금 징수에 관해서는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소송 방법으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다시 도시개발조합의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기반 시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 귀속에 관한 소송. 자, 정비 기반 시설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그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 사업의 실용으로 인하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기반 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정비 기반 시설은 뭐를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면 저기 재개발 한다고 해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쪽 우이동, 면목동 뭐 이런데 이제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이 재개발 구역에 보면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건 뭘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마을이 동네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되고 도로만 있으면 돼? 도로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도로. 그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상수도. 그럼 물 마시면 어떻게 해? 물 먹고 남은 건 어떻게 해? 다 증발시키나? 하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수도. 응? 그러면 동네에서 그냥 집만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되나요? 공원도 있어야 돼. 공원. 애들은 뭐 어디 가서 놀아? 공원에 놀아? 공원에 할아버지 3일 공원 할아버지만 있더구만. 놀이터가 또 있어요. 놀이터. 공용 놀이터. 또 이거만 있으면 돼요? 마을에 있으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용으로 하는 주차장. 한국은 참 문제예요. 주차장이 별로 없어. 그냥 보면은 그냥 집을 다닥다닥에 져놓고 주차할 데는 없고 세종시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는가.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주차장을 이렇게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 보니까 200년 전에 그 도시계획을 한 게 지금 들어맞아가지고 뒤에가 다 넓더구만. 자, 그래서 이 정비 기반 시설이 이거예요. 도로를 하려면 이걸 시설했어. 그러면 이게 여기에 구시설이 있어. 구시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 이렇게 졌어요. 다 졌어. 해버려가지고 여기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새로 만든 거는 만든 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 시행자가 이 재개발을 했더라도 이 새로 만든 정비 기반 시설은 누구한테 들어가냐? 국가로 들어가요. 국가.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그럼 무슨 봉사 활동하는 사람이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업 시행자는 여기에 있던 쓰던 그 구 대신에 여기 새로 만든 것만큼 옛날에 있던 상수도 하수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 무상으로 이 사업 시행자한테 돌아간다고. 이게 맞받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 보면 정비 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관 시설을 그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가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거는
국가로 들어가고 기존에 쓰던 거는 그 전에 뭐 이제 또 개발이 안 되고 쓰던 거는 사업 시행자에게 비등비등하게 들어가 돼 있는데 이게 서로가 이제 맛 교환하는 거니까 서로가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야 되는데 분쟁이 생겨.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분쟁이 생겨.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 중에 옛날에 쓰던 거에 어느 부분은 우리가 가져갈 거냐 이거에 대한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하고 LH다. 사업 시행자하고 뭐 포스코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전기 기반 시설인 여기 옛날에 있던 거 새로 진 거 누구한테 더 갈 거냐 이걸 따지는 거 이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은 뭐예요?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얘 가지고죠. 좀 빨리 하자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 쫙 정리해놨어. 정리해놨는데 이걸 정리 안 하면 여러분이 계속 헷갈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주택 재건축은 뭐라 그러지? 주택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 헐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라고 그랬죠. 재개발은 다가구 다세대고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있잖아요. 정비 사업조합이 이게 이제 공모위탁 사인이에요. 이게 이 사업조합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해갖고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그 토지의 재개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에서 뭐를 만드느냐면 관리처분계획안을 만든다고 관리처분 계획안을 만들어. 관리처분 계획안이라는 건 아파트를 새로 이제 없애고 새로 졌을 거 아니야. 누구에게 무슨 동을 주고 몇 동 몇 호로 줄 건가. 공원은 용지는 여러분 아파트를 안 사봐서 모르지. 아파트 사면 아파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사면은 여러분 그거 사면은 평수가 많이 나와요. 23평이라고 해서 30평이라고 30평 아파트 방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주차장 2대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 공원 용지도 다 분할이 돼요. 그래서 공원 용지 또 받고 그것도 다 자기 거예요. 아파트에. 자기 아파트 30평만 자기 아파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엘리베이터의 그 공용 면적 공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려면 여기 이제 들어오는 공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공간도 일부 분할이 돼서 자기 지분으로 등기가 돼요. 자, 그래서 그 등기되는 누가 줄 건가 하는 게 관리처분 계약이 이거예요. 이건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에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인가를 받느냐, 인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관할청이 구청, 시청, 이 관할청에 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요. 시행을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이죠. 조합 총회. 예, 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의.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싹 재건축해가지고 짓는데 져가지고 누구한테 어느 동에 갈 거니까 조합 총회 거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 조합을 만들어가고 조합 총회에서 결의를 거쳐가지고 관리계획안이 통과해가지고 구청에서 인가를 받아서 그거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따지는 건 뭐냐면 총회 결의가 그러니까 두 가지. 관리처분 계획이 구청에서 인가가 났어. 인가 후에는 총회 조합 총회 결의를 갖다가 따로 떼갖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요.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항고소송은 뭐예요?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소송 또는 무효 확인 소송. 예를 들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 총회 결의가 무효다. 왜 의결 정독수를 못해서 무효다. 이걸 관리처분 계약이 인가 후에는 이걸 당사자 소송으로 요것만 떼서 조합 총회 결의를 떼어서 다투지 못한단 말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소 소송 안에서 이 조합 결의에 대한 하자 문제를 다룬다고. 뭔 얘기 알겠어요? 그러나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전이야. 인가전이라는 건 누구네 개똥이네 뭐 영숙이네 누구에게 그 아파트를 갖다 부정해서 몇 호를 줄 건가 결정하기 전이야. 관리처분 계획안이 구청에서 인가가 나기 전에는 조합 총회 재건축 조합 총회 결의를 갖다가 무효 확인 소송을 무효다, 유효다, 뭐 존재다, 부존재다 이 확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 조합 총회 결의만 떼가지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요거만 떼서 관리처분 계약 인가 전이니까. 그리고 관리처분 계약 인가 후에는 이거는 별로 따로 떼가지고 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항고 소송을 제기해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면서 조합 총회 결의가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취소돼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자,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가 항고 소송이에요. 그런데 시험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이니 인가 후니 이게 잘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요 부분으로 많이 나와. 요 부분으로 나와. 자, 읽어볼게요. 자, 거기 보면 문제 지금 7번 항목이 그거예요. 이거 6번 항목, 왜 6번 항목이라 적어놨을까? 6번 항목이 아니고 7번 항목인데 6번 항목은 뭐야? 6번 항목은 6번 항목이 하나 빠져먹었구나. 6번 항목 조금 이따 다시 할게. 6번 항목은 내가 안 했어. 이건 7번 항목이야. 7번 항목. 자, 7번 항목 읽어볼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이 말 전제는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안이 구청으로부터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안이 인가 전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 얘기는 관리처분 계획안이 인가 전이야. 인가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이 난 후에는 내 그 박스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나요. 자, 오른쪽에 2015년 서울시 구급에 난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나온다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 고시까지 있게 되면 인가 후에는 관리처분 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 방법으로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에 하나에 불과한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인가 전에는 당사자도 떼어내서 당사자도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학원 강사들이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나 지금 그 의문이야. 학원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난 의문이야. 이거 의문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 그 밑에 보면 2018년 서울시 구급 문제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 관리처분 계획안이 인가 전에는 말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전제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뭔 말인지. 이 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문상에 이게 전제가 돼 있다. 그래서 2018년
서울시 구급 문제가 그 말이라마 해석하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 가죠. 어렵지만 이해 가죠. 내가 딱 깨끗이 정리해놨어요. 이해 갔어요. 이게 갔어. 이거 학원에 가서 못 배워요? 아니, 학원 가서 이거 알 수가 있을까? 뭐 지금 의문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을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했어요. 내가 6번 했었죠. 부가가치세, 부가세 환급 소송. 이거 인가 전 당사자 소송, 인가 후 환급 소송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내가 이제 이건 7번이었었고 6번을 이게 7번이었었고 6번을 다시 한다면 6번은 부가가치세 뭐라고? 환급세액 지급 청구 소송. 환급세액 지급 청구 소송. 이건 내가 해봐서 안다고 그랬지. 내가 해서 봤어. 내가 이제 상가를 분양받아봤어요. 상가를 분양받아서 상가에 대한 돈을 내보니까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많이 해주더라고. 어느 정도로 해주느냐면 한 200만 원 받았던 것 같아. 200만 원 환급을 부가가치세를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 200만 원 환급을 해주는데 이 왜 환급을 해주나 그랬더니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예를 들면 상가를 분양받았어. 그런데 사실은 영업을 안 했잖아. 안 했는데 이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가세를 다 내고 들어갔다고. 내고 들어가니까 장사도 안 했는데 영업도 안 했는데 상가를 열지도 않았는데 부가세를 갖다가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을 해줘요. 환급을 해주는 게 법에 딱 규정돼 있어. 상가 분양시고 그걸 갖다 부가세를 갖다가 환급해 준다고. 따라서 부가치세 환급에 대한 규정은 법률 부가치세법에 의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일의적으로 이 법률 규정에 따라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상 법률관계,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잖아요. 따라서 이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어떻게 할 거예요? 2016년 국가직구고, 2017년 지방직구고, 2015년 국가직구고, 이거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람 저거 잘 알겠으면 모르겠어. 내가 부가가치세 내봤다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환급 규정이 딱 나와요. 그 환급 규정에 의해서 딱 부가가치세는 10% 아니야? 10% 나오게 되고 나온다고. 그래서 딱 그 법에 의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준다. 지급청구 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지. 부가가치세, 세금, 공법상 법률관계, 부가가치세법이 공법이잖아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이상의 강의가 있을까요? 자, 딱딱 그렇지 않고 혼자 공부하려면 이거 머리 깨진다고 이러면 내가 얼마나 공부하면서 헤맸겠어. 처음에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이제 자, 공무원 공부하면서 아이고 이게 정말 행시 7급 조무사 민사소송. 자, 민사소송에 대한 것도 자주 나와요. 소송 나누는 거예요. 이거 사법상 법률관계. 민사소송은 공법상 법률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는 민사소송을 한다. 그런데 국가의 행위, 행정청의 행위, 지방자치단체 행위 중에 어떤 것이 사법관계냐? 여러 가지 많아요. 국고작용 이런 건 사법관계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잘 외워야 돼요. 아까 이야기하는 구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아까 한 거예요. 정비법상. 재개발법에 나온 거는 당사자 소송이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조합과 근데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조합과 조합장 또는 뭐라고? 조합 임원 지위를 다투는 소송. 조합 임원 지위를 다투는 소송. 이건 뭐라고?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 재개발법 이 94년도 판례는 당사자 소송이고
요거는 민사 소송이다. 그러니까 틀리기가 쉬워요, 이게. 예, 이거 민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나오는 건 잘 알아야 되는 거. 자, 두 번째. 이거 당사자 소송편에 당사자 소송이 나와서는 이 판례 요걸 달달달 알아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를 전제로 과세 처분이 뭐예요? 처분이 무효요, 무효. 당연 무효요, 당연 무효. 아니,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래. 과세 면제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래. 맞아, 안 맞아? 나 과세 면제자야. 면제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래. 무효지. 근데 이 무효일 경우, 무효이기 때문에 세금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효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세금 의무가. 따라서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뭐라고? 세금 반환 청구 소송. 세금 반환 청구 소송. 아니, 일단 내가 면세 대상이라도 그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일단 내야 돼요. 안 내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일단 내야 돼. 내고 나서 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뭐로 한다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이건 과세처분이 무효였기 때문에 민사소송, 처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민사관계다. 민사관계 소송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잘 외워야 돼. 민사소송 잘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입찰 보증금은 입찰하면서 이제 돈을 내라 그래. 입찰 보증금을 내라 그래요. 낙찰 계약을, 왜냐면 낙찰이 될 경우 계획을 이행 안 하면 입찰 보증금이 국가로 넘어가요. 보증금이. 그래서 입찰 보증금의 국고 구속 지치. 그러면 이 국고로 국고로 됐다면 이걸 갖다가 입찰 보증금을 다투는 소송은 뭐야? 다투는 소송. 입찰 보증금에 대한 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사법상 계약이다. 사법상 계약. 입찰 보증금에 대한 사법상 계약이다. 입찰 보증금의 국고 구속지는 국가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의 국고 구속 조치는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 이거 지금 잘 틀리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좀 이런 민사소송.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세금 반환 청구 소송, 민사소송,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 국고구속 주치를 다투는 소송, 이건 민사소송.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토지보상법 하면 토지보상법에 뭐예요? 공영수용 단계가 어땠어요? 공영수용 단계는 일단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를 하잖아요. 토지소송 그 협의를 갖다가 우리가 협의취득이라 협의취득. 신도시를 개발한다, 아니면 도로를 건설한다 할 때 그 토지 수용권을 받은 사업 시행자가 국가로부터 토지 수용권을 받았잖아요.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갖고 공시지가가 이게 뭐 따져보니까 1억이요. 그럼 1억 오케이, 당근 좋다. 딱 협의해서 하면 협의해서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협의 취득은 이 사법상 계약이에요. 사법상 계약. 그래서 이 협의 취득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협의 취득을 했더니 사실 가만히 보니까 뭐 1억 준다. LH도 1억 준다. 그래서 1억 오케이 하고 받았는데 가만히 며칠 지나 보니까 아니 1억 이거 너무 싸잖아. 1억 5천은 받아야 돼. 1억 5천. 이 이제 증액 청구 소송 뭐 이런 것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자,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것이다. 사법상 계약은.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상 협의 취득은 사업 시행자가 동영 수용권을 받아서 하거나 국가가 직접 하거나 하죠. 자, 공무원의 이것도 맞아요. 공무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했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불법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나오는 거예요. 제2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을 져줘요. 경과실의 경우는 과실이 작으니까 공무원 책임이 면제되는데,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이 중과실이 있어. 그러면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공무원한테. 자, 그 공무원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뭐라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항상 민사소송이라고 그랬죠.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하천 편입구역 손실보상에서 그 판례를 계기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공무원상 국가배상법 2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 소송. 손해배상은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서 보상을 해주는 게 손실보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한다. 당사자 소송. 이거 딱딱딱 머리에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6번.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18년 지방지구고 2018년 또 서울시구급 나네요. 개발 부담금 이건 뭐라 그랬어요? 개발 부담금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농지를 갖다가 전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모텔을 줬어. 아니, 펜션을 줬어.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땅값 올라갈 만큼 구청에서 개발 부담금이 나와요. 개발 부담금이 나와. 그냥 그래도 좀 싸게 맥히지. 그래도 이제 그냥 사는 거보다는 아마 개발해서 사면 아무래도 이제 노력이 있으니까 좀 더 싸게 되는데. 자, 근데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어. 취소됐어.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개발 부담금 돈 낸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과온합 반환 취소됐으니까 반환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과온합 반환 청구 소송을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으면 배달구멍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돌려주고 있어?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 뭐로 제기하냐? 과온합 반환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거는 뭐로 제기한다고?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항고 소송이에요. 이거 취소 소송은, 이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로 구하려면 항고 소송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취소돼 가지고 과온합 반환 청구 소송, 개발 부담금 낸 거 돌려줘, 국가에서. 이 말은, 이것은 갖다가 뭐로 한다고?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에 왔네. 마지막. 이것도 시험에 났던 거지, 그지? 그다음에 6번도 환매권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환매권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이것도 잘 알아둬야죠. 이거 시험에 났던 거 또 날 수 있어요. 환매 금액의 이 증감을 구하는 소송. 자, 아니, 내가 땅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도시가 발표돼 갖고, 이게 신도시 지역, 신도시, 요새는 뭐 혁신도시인가? 혁신도시는 위에 아니야. 혁신도시로 지정됐어. 아니, 그런데 갑자기 많은 땅이 국가에 넘어가 갖고, 그것도 평당 시가는 평당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한 100만 원 받고 보상도 안 돼. 그래서 환매권이라면 이 개발할 때 자기 땅의 일부는 보상을 받고,
일부 땅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땅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 경계선에 있어서 당신 수용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신도시 개발을 안 하게 된다면 이 토지 소유자한테 공용 수용됐던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줘. 돈을 받고 이미 공용 수용을 할 때 다 땅을 사업 시행자에게 팔았잖아요. 그리고 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쓸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 환매권을 설정해갖고 환매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럴 때 환매권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환매 금액이 아무래도 환매 금액이 이제 높아지겠지. 땅이 개발됐으니까 금액이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헐값 땅을 수용당할 때는 평당 100만 원에 팔았는데 도시 개발하고 나오면 뭐 1000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거 내 땅을 돈을 주고 사는데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현재는 1000만 원 아니요. 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때 환매권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환매 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뭐로 한다고? 민사소송으로 한다. 거기 읽어보면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회의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바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공익사업법 제91조 사항에 따라 환매 금액을 청구를 구하는 소송은 역시 민사소송에 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시험 볼 때 꼭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이게 날 수가 있어. 올해도 날 수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2007년도 판례죠. 도시 재개발법상 나오는 94년 판례는 당사자 소송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의 임원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 과세처분의 무효를 과세처분이 무효라 처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당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그래도 무효라도 세금을 일단 내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입찰 보증금은 국가의 사법상 계약이다. 사법상 낙찰자 입지찰을 하고 하는 건 사법상 계약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된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다. 이건 뭐 여러 번 했으니까 틀리기가 뭐 쉽지 않죠. 잘 맞을 수 있겠죠. 공무원의 직분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소송,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손실이 났을 경우 당사자 소송,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로 인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다투려면 항고 소송을 해야 되면 이거 취소로 인해서 개발 부담금을 갖다가 돌려줘 하는 걸 갖다 과원합 방한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건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환매권 존부에 관한 공용 수용이 돼서 토지 소유자가 수용돼서 넘어갔지만 나중에 그걸 국가에서 그 사업 시행자가 안 쓰게 됐을 때는 그 토지를 갖다 도로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그 환매권 존부에 관한 사항이나 환매 금액의 증감액을 구하는 소송은 뭐로 한다고?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고.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요. 자, 학원에도 없는 강의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20년 하고 행시까지 지금 다 합격하고 한 사람의 강의예요. 직접 경험한 강의고 이해한 강의예요. 여러분이 내가 한 이 강의를 바탕으로 아마 머리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서도 저게 무슨 뜻이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을 안 해본 사람들의 강의를 듣는 거와 뭐 차이가 있다. 그걸 아마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자, 좀 당사소송은 여기서 마치고 당사소송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이 판례를 잘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객관적 소송인 민증소송하고 기관소송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래서 제1권은 줌으로 좀 촬영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책을 좀 내가 하나 수정하는 게 있어서 책을 수정을 하고 나서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직강으로 이 제1권도 다시 직강으로 다 촬영해서 다시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줌 강의하고 같이 활용해서 보면 돼요. 자, 최고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얼른 공무원이 되도록 하세요. 자, 좀 쉬겠습니다.